안녕하십니까. 송 선장입니다. 한 주는 잘 보내셨지요? 이번 주도 좀 힘차게 파이팅 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 저희가 이제 알아볼 내용은 컨택트 렌즈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컨택트 렌즈를 한번 분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고 계시는 종류도 있겠지만 또 알지 못하게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컨택트 렌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에 맞게끔 좀 분류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재료에 따라서도 한번 분류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되어진 형태, 그냥 이렇게 둥근 형태로 되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요것도 굉장히 어떤 각막의 형태나 어떤 사용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에 따른 분류도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제 크기에 따라서 조금 작은 사이즈도 있고 좀 꽤 큰 사이즈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지름을 다르게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크기에 따라서도 한번 분류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피팅 목적이나 사용 방식. 컨택트 렌즈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안경을 쓸 수도 있고 컨택트 렌즈를 쓸 수도 있는데 컨택트 렌즈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다르겠죠. 뭐 단순하게는 미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평소에는 안경을 사용을 하는데 운동을 할 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운동을 할 때 사용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수영 같은 그런 운동은 사실은 컨택트 렌즈는 사용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용 목적에 따라서도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조하는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콘택트 렌즈가 있고 뭐 하드든 소프트든 있고 요런 타입에 따라서 제조하는 방법도 어떤 것들이 용이한지 그 방법에 따라서도 실제 착용자가 느끼게 되는 어떤 착용감이나 교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조 방법에 따라서도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료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컨택트 렌즈 종류 이러면은 딱 요거 떠올리실 것 같아요. 뭐 딱딱한 하드 렌즈냐, 아니면 말랑말랑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 렌즈냐, 그리고 탄성 렌즈라고 해서 사실은 이 탄성 렌즈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 있다 보니까 이 성분 자체가 굉장히 고무같이 탄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 러버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소프트 렌즈든 하드 렌즈든 이제 실리콘을 첨가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실리콘 자체의 어떤 물성이 굉장히 이제 산소 투과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첨가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실리콘이 들어간 것 자체, 실리콘이 기본이 되는 그러한 렌즈의 형태를 탄성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딱딱한 하드 렌즈, 그리고 말랑말랑한 소프트 렌즈, 그리고 실리콘이 주가 되는 탄성 렌즈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성 렌즈는 그냥 실리콘을 주로 하는 렌즈구나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고, 하드 렌즈랑 소프트 렌즈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번 차시에서는 이제 하드 렌즈에는 어떤 물질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소프트 렌즈에는 어떤 물질들이 어떤 모노머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후에 뭐 중급이랑 고급 부분에 갔었을 때 그때는 소프트는 소프트대로 하드는 하드대로 그 물성을 갖다가 훨씬 더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내용,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렌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탁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하드렌즈죠. 근데 하드렌즈를 RGP 렌즈 이렇게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RGP 렌즈도 사실은 하드렌즈에 포함이 되는 종류예요. 자, 그러면 뭐 지금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실제 하드렌즈 딱딱한 형태의 이 하드렌즈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나오기 전에 나왔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사용됐었던 이 이제 그 하드렌즈의 재료로 PMMA라고 하는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이 재료가 있습니다. 사실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핫 컨택트 렌즈의 가장 이제 먼저 가장 최초로 사용되었던 어떤 재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수정체 있잖아요. 인공수정체에서도 이 PMMA를 이용해서 이제 처음으로 만들기도 했었어요. 자, 근데 이 PMMA가 지금은 하드렌즈든 인공수정체든 사용되지 않거든요. 초기에 이게 사용됐었던 이유는 뭘까요? 컨택트 렌즈나 인공수정체나 이 PMMA가 사용됐었던 이유는 뭘까요? 어, 우리가 우리 몸에 인체에 이렇게 접합을 했었을 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인체 적합성이 굉장히 좋은 재료였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도 좋고 했기 때문에 PMMA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었었겠죠. 그죠? 자, 왜냐하면은 산소 불투과성을 해서 산소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투과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 자체가 치밀해가지고 산소를 갖다가 이렇게 통과시킬 수 없는 그런 재료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숨을 이렇게 모든 장기들이 다 숨을 쉬어야 되고 눈도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대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눈에다가 이렇게 왜 비닐을 엎는 거잖아요. 사실 플라스틱을 덮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산소 투과가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럼 대사가 이제 원활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영양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노폐물이라든지 이걸 빠지는 거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스톱이에요.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PMMA라고 하는 이 재료 자체가 인체 적합성이라든지 광학적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 좋으나 어, 그 컨택트 렌즈로 사용을 했었을 때는 산소 투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개발이 되고 사용이 어느 정도 되긴 했지만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서 좀 발전된 형태로 산소가 투과가 된 형태로 지금은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용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게 산소가 투과되는 RGP 되어 있는데 리지드 게스 퍼머러블 해서 리지드 딱딱한데 게스 이제 공기가 산소가 퍼머러블 이제 투과가 되는 그런 형태의 하드 렌즈를 RGP 렌즈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RGP 렌즈도 딱딱한 형태예요. 하드 렌즈예요. 근데 차이점은 산소가 투과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RGP와 같이 산소가 투하가 되는 경우, 그거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PMMA는 이제 사용하진 않아요. 일단 초기에 사용했었던 굉장히 이제 광학적으로 안정적인 어, 생체 적합성이 좋은 재료다. 이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RGP 렌즈에서도 변천사가 있는데 최초로 이 산소가 투과됐었던 딱딱한 소재의 그 재질로 CAB라고 하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뷰틸레이트라고 하는 이 재료가 RGP 렌즈에 처음으로 이제 FDA 승인을 받은 그런 재료로 사용이 됐었어요. 지금 역시 이것도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투과되는 재료로 처음으로 승인받긴 했지만 그 산소 투과도가 10도 안 됐거든요. 굉장히 낮아요. 된다 이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물성도 별로 좋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산소가 투과가 되는 거에 의미를 두고 이제 승인을 받았었지만 지금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산소가 투과가 되면서 광학적으로도 안정적인 투명하고 뭐 이런 이제 어떤 물성들이 더 계속적으로 이제 좋아지고 있는 발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리콘 들어가면 산소가 많이 이제 투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리콘도 들어가고 불소도 들어가서 어떤지 어, 미생물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재료로서 이제 개발이 많이 되어서 지금 RGP 재료로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 거는 FSA예요. FSA.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하드 렌즈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이제 산소 투과가 잘 되는 렌즈가 눈에 있어서의 어떤 안정성이 좋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약간 이제 뭐 불소를 넣어가지고 어떤 미생물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뭐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착용했었을 때 착용감 부분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개선될 수 있는 좋은 제품들을 갖다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핫 컨택트 렌즈에서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FSA라고 하는 요 재료를 사용을 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 렌즈에 있어서 사용되는 재료로서 PMMA는 산소가 투과되지 않는 재료이긴 하지만 최초로 사용이 됐었던 재료이다.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CAB라고 하는 이 이제 재료는 산소가 투과됐었 이제 되는 재료로서 처음으로 개발이 됐었던 처음으로 FDA의 승인을 받은 그런 재료이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트렌치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는 지금 FSA라는 재료를 기본적으로 해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드렌즈의 재료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 컨택트 렌즈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재료들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소프트 컨택트 렌즈의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는 해마라고 하는 이 재료가 가장 기본 틀이에요. 모두 다 이 기본 틀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 모노머가 이렇게 사슬 형태로 이렇게 중합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어떤 내가 원하고자 하는 물성, 뭐 함수율을 더 높이고 싶어, 뭐 형태의 안정성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뭐 탄력성이라든지 견고성을 더 추가하고 싶어. 혹은 이제 렌즈 도수가 높은 경우에 좀 얇게 만들기 위해서 굴절률을 높이고 싶어. 이거에 따라서 다른 어떤 물질들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다리 넣듯이 해서 가교 결합을 시켜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떤 이제 새로운 물질을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렌즈 요즘엔 대부분 일회용 렌즈를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혹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측면에 보시게 되면은 재료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에타필콘 A, 여긴 세노필콘 A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이게 이제 다 기본적으로 해마를 기본으로 하는데 여기에다 어떤 것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의 구성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첨가했는지에 따라서 다 이름이 이렇게 다르게 다 이렇게 명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온성 어떤 물질이다. 그리고 함수율이 높다라고 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료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이온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 구성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좀 성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걸 갖다 다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소프트 렌즈는, 이 말랑말랑한 소프트 렌즈는 지금 말랑말랑하다는 게 함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거거든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해마라고 하는 이 재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이 해마라고 하는 재료 자체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함수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함수율도 높고, 그리고 이걸 기본 뼈대로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주변의 온도라든지 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바뀌어도 얘의 물성 자체가 잘 변하지 않아요. 안정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 틀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고자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MA라고 적혀 있는 게 메타크릴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걸 넣게 되면은 함수율이라든지 뭐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MA를 많이 첨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착용감 부분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근데 뭐 요걸 갖다가 많이 놓게 되면 착용감은 좋겠지만 또 단점이 있겠죠. 수분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좀 미생물 감염이나 이런 거에 훨씬 더 노출이 되기도 쉽고요. 너무 말랑말랑해도 교정력이라든지 착용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적정선에서 이걸 다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혹은 뭐 지금 MMA 되어 있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소수성 물질이에요. 소수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착용감 부분에서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떤 이제 모듈러스라고 해서 형태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교정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물질들을 첨가시켜서 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첨가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마 기본 구조에다가 첨가를 시켜서 결과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런 이제 물질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다 이제 성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ECDMA라고 하는 에틸렌 글리콜 디메타크릴레이트, 요거는 이제 연결해주는 가교 결합제예요. 교차 결합제. 지금 이 해마에다가 이런 MA나 MMA를 갖다 붙여줄 때 붙여주는 어떤 풀감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EGDA 교차 결합제이고, 역시나 교차 결합제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해서 붙여주고, 근데 또 너무 많이 사용을 하는 것도 안 좋겠죠. 너무 풀 많이 붙였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적당하게.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의 구성 비율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재료를 사용을 해도 사실은 물성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에 따라서는 크게 하드렌즈, 소프트렌즈, 탄성렌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디자인에 따라서도 한번 분류를 해볼 텐데요. 디자인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는 첫 번째로 구면 형태,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는 구면 형태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비구면 형태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구분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토링 렌즈도 사실은 비구면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긴 해요. 토링 렌즈 들어보셨죠? 토링 렌즈 어떨 때 이용이 되는가요? 토릭 자체가 양 주경선의 굴절력이 이제 다른 거죠. 구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인 그 공률값이 하나인 거잖아요. 하나의 굴절력 값을 가지는 게 구면의 형태인데, 토릭 같은 경우에는 뭐 난시자 같은 경우에 양 주경선 방향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굴절력 값이 다르다 보니까 각각 굴절력이 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형태가 이제 토릭 렌즈 형태인데, 역시 하나의 곡률 반경값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요것도 비구면 렌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형태이기는 해요. 요게 이제 포함이 되고, 뭐 이중 초점 렌즈 비정시인데 노안이 왔었을 때 저희가 안경 렌즈에서도 보면은 뭐 이중 초점도 있고 삼중 초점도 있고 뭐 누진 렌즈도 있고 한데, 역시나 컨택트 렌즈에서도 노안 교정용의 이런 이중 초점이나 다중 초점 렌즈가 있거든요. 요거 역시도 사실은 다 비구면 렌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실 3, 4, 5가 다 비구면 렌즈에 포함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조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구면 렌즈와 비구면 렌즈가 있고, 이 비구면 렌즈 안에는 지금 이중, 삼중, 다중 커브 렌즈, 커브에 따라서도 비구면을 갖다 구분을 해볼 수가 있지만, 그거 외에도 토링 렌즈나 뭐 이중 초점, 다중 초점 렌즈나 아니면은 드림 렌즈라고 하는 근시 진행을 억제해주는 역기화 렌즈, 다 전부 다 비구면 렌즈 사실은 포함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쨌든 제 디자인 따라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형태는 구면 렌즈거든요. 하나의 곡률 반경만 가진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인데, 사실 우리 각막은 구면의 형태가 아니에요. 비구면의 형태거든요. 각막은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점점 평평해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하나의 곡률 반경값을 갖는 이 구면 렌즈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각막에 사실 정확하게 맞지가 않는 거죠.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옷을 입어도 몸에 정확하게 맞는 옷을 입으면은 조금 이제 맵시도 좋고 편하고 이렇게 쓰게 되겠지만, 몸에 맞지 않고 큰 옷을 입는다 혹은 작은 옷을 입는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어떤 부분들이 끼거나 너무 헐렁거려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죠. 렌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눈의 형태는 비구면의 형태인데, 안 맞는 구면 렌즈를 쓰게 되면 교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착용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눈에 맞는 형태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광학부라고 하는 중심부 커브와 주변부 커브를 갖다가 지금 구분을 해서 이제 곡률 반경값이 다른 거죠. 그래서 비구면 렌즈는 하나의 곡률 반경이 아니라 곡률 반경값이 두 개, 세 개, 그 이상의 곡률 반경값을 갖는 렌즈를 일반적으로는 비구면 렌즈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만드냐 하면은 좀 더 각막의 형태에 잘 맞는 형태로 만들어서 교정력이나 피팅감을 갖다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구면 렌즈에서도 보면은 중심부 커브 하나랑 주변부 커브 하나랑 이렇게 두 개로 형성된 형태가 이중 커브고, 삼중 커브는 중심부 하나랑 주변부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두 개로 이렇게 주변 커브를 두 개로 만든 형태가 삼중 커브가 되는 거죠. 그 이상은 더 많이 이렇게 만든 형태를 그냥 다중 커브 렌즈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하드렌즈나 소프트렌즈 같은 경우에, 소프트렌즈는요 사실 말랑말랑해서 착용했었을 때 그냥 이 사람의 각막의 형태로 변해버려요.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개의 커브를 만드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제 소프트렌즈는 대부분 구면의 형태로 만드는데, 하드렌즈 같은 경우 조금 상황이 다르죠. 하드렌즈는 굉장히 딱딱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사람의 눈의 형태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커브를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좀 착용했었을 때 이물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적고, 착용감도 좋고, 그리고 눈물 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원활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중 커브, 삼중 커브, 다중 커브는 하드 컨택트 렌즈에서 좀 더 적용을 했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링 렌즈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난시가 있는 경우에 난시를 교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각 경선마다의 굴절력 값을 다르게 분포를 시키는데, 그 굴절력 값을 갖다가 분포를 시킬 때 굴절력을 렌즈 전면 있잖아요. 렌즈 보면 앞쪽이 여기가 전면이 되고 각막에 맞닿는 이 부분 후면이 될 텐데, 이 굴절력 부분을 갖다가 전면에다가 분포를 시킬 것인가, 후면에다가 분포를 시킬 것인가, 양면에다가 다 나누어서 분포를 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전면 토릭, 후면 토릭, 양면 토릭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실제 대부분은 전면 토릭 형태로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 교정력 부분에서는 후면 토릭 렌즈의 형태가 더 좋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나중에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난시가 발생된 원인이 각막 형태 때문에 발생이 된 건지, 아니면 각막 형태가 아니라 내부의 어떤 것 때문에 발생이 됐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용이한 형태가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가지고 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릭 렌즈의 형태도 전면 토릭, 후면 토릭, 양면 토릭이 있고, 사실은 양면 토릭이 가장 교정력은 좋은데 피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예요. 당연히 기술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고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고, 이런 형태들은 실제 난시를 발생시킨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선택할 때 어떤 옵션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 초점 렌즈, 다중 초점 렌즈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형태가 컨택트 렌즈에 있어서도 이중 초점 렌즈로 만들어진 형태예요. 사실 잘 사용하진 않아요. 실제 위 아래로 이렇게 컨택트 렌즈인데 따로따로 보기가 굉장히 좀 사실은 좀 힘들죠, 그죠? 렌즈 자체도 작은데. 그래서 이제 형태가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 잘 사용하진 않고요. 지금 컨택트 렌즈에 있어서 노안 교정용으로 사용되는 형태가 지금 다중초점, 뭐 멀티포컬 컨택트 렌즈 이래가지고 요즘에 좀 많이들 쓰고 있어요. 예전에 나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조금 처방하기도 까다로웠었고, 조금 이렇게 인지도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안경 선생님들이 크게 많이 권하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데, 요즘에는 처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체계화되고 하기 때문에 렌즈의 어떤 구조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했기 때문에 착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착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 렌즈 같은 경우에는 도수가 뭐 중간에 가까운 데 보는 도수부터 주변으로 갈수록 멀리 보는 도수로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형태.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중간에 멀리 보는 도수가 있고 주변 보러 갈수록 가까이 보는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 형태. 뭐
근용 위주냐 원형 위주냐 요거에 따라서 또 선택지가 달라지는데 어쨌든 여러 개의 도수가 한 렌치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요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게 다중 초점 멀티포컬 컨택트 렌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형태도 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역기화 렌즈라고 해서 지금 이제 보고 계신 게 역기화 렌즈고, 드림 렌즈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상품명이 드림 렌즈거든요. 뭐 잘 때 끼고 잔다라고 해가지고 드림 렌즈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이름은 역기화 렌즈예요. 형태 자체가 이런 형태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뭐 근시가 있는데, 근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각막이 조금 어, 스티프한 이게 가파른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눌러주게 되면은 굴절력 값이 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잘 때 이런 형태로 된 걸 갖다가 끼고 자면은 이렇게 눈을 이제 이 형태의 렌즈를 끼고 눈을 감고 자게 되면은 오랜 시간 눌려지니까 각막이 일시적으로 변화하겠죠. 그럼 이런 형태로 변화를 해서 낮 동안에는 렌즈를 끼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약간 평평한 형태로 변화한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좀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형태가 이제 잘 때 끼고 자는 그래서 근시를 교정할 수 있는 진행을 좀 막을 수 있는 역기화 렌즈의 형태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에 따라서도 저희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크게는 구면 렌즈와 비구면 렌즈, 그리고 비구면 안에 전부 다 지금 이런 형태의 커브가 여러 개인 비구면 렌즈의 형태도 있고, 아니면은 굴절력 값이 다른 비구면, 아니면 이중, 다중, 역기화 렌즈, 이거 전부 다 사실은 비구면에 포함이 되는 그런 형태이다. 라고 해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의 어떤 컨택트 렌즈를 살펴봤습니다.